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과학 강사 강나연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죠.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 같은 경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1까지 배우는 그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저희 이제 예비 고1, 이제 중3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배워나가야 될 통합과학 목차를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앞뒤로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사회 이 두 단원만 살짝 붙어 있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유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화학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윗부분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화학을 배울 때 내용이고요. 이 밑에가 바로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한 단원 자체가 아예 빠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2단원, 특히 이제 난이도가 하라고 써져 있는 그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아예 통째로 빠져버렸고요. 대신 지금 현재 화2 내용인 이 평형상수, 평형이동 이게 이제 화학 그 선택 과목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화학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얼마나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화학은 이제 저희는 목동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교육과정 전이긴 해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통합과학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수능 과목이 통합과학이 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된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11월에 개강하는 통합과학 완성반 요걸 들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화학원 특강이 열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같이 겨울방학까지 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학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제 생각에 이번이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11월부터 과학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행되지 않은 학생들은 겨울방학도 화학이나 아니면 과학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에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화학 1 기본 플러스 응용반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먼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11월 화학반을 온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저희는 핵심 완성반으로 아까 통합과학에서 살짝 빨간 글씨 보셨을까요? 그 빨간 글씨가 좀 고난이도 영역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핵심 부분을 뽑아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강도 열리고 있으니 이렇게 화학원, 통합과학 이런 루트를 따라 주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통합과학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당장 3월달 가서 내신도 따야 되고 수능 과목이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과학 완성반 아까 말씀드린 11월 특강을 통합과학으로 와주시고 대신 겨울방학 때 그래도 화학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겨울방학 화학원 기본반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는 11월 예비-고1 특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예비-고1 반으로 두 개가 열립니다. 통합과학 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2시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 기본 플러스 응용반은 일요일 6시 30분 수업으로 이렇게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완성반은 토요일 6시 30분, 화학원 기본반은 토요일 9시 30분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과학 완성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회차가 길어요. 저희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개학하기 전까지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회차가 긴 만큼 통합과학 아까 목차 되게 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전 내용을 한 번씩 다 다룰 수 있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한 바퀴 3월 들어가기 전까지 돌려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반이 아니라 기본 플러스 응용이라고 써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화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차가 길기 때문에 단순히 화학 그 선택 과목만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3들은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고3 내신은 그냥 A, B, C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고3까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고3까지 5등급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 신경 쓰면 반드시 화학을 선택하면서 고3 과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를 할 거야 하는 친구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 이미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연대, 고대 이제 차츰차츰 정시에서도 수시를 이제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고2까지만 선행하는 게 아니라 고3 부분 그 화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제가 이 산화원원 반응 같은 경우는 고3 커리큘럼이긴 하지만 고1의 통합과학이랑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회차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평형상수, 평형이동 이런 지금 화투에 있었던 단원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 화학 변화의 자발성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이게 반드시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고3 과정이지만 제가 지금 응용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잘 다져졌는지 또 생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고3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미리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놓은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수업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당연히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매주 문제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문제도 많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린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업 때 백지복습이라는 걸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애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좋았다라는 평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학생 때까지는 사실 객관식이라서 학생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알 것 같아 하면 객관식은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서술형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뭘 자기가 알고 뭘 자기가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부분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그래서 백지복습을 철저히 한 학생들은 서술형에 거의 틀리지 않고 선생님 덕분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하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지복습을 매주 이제 중3, 이제 예비 고1이라고 부르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슬슬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는 이제 수업 진행하고 나서 피드백 문자 전송 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도 이제 클리닉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과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후에 남기기도 하고 수업 전에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쭉 계속 피드백하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 1회 정도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모아서 시간별로 해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교재 중에 일부를 좀 스캔해서 왔는데요. 일부러 이제 남학생들 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꼼꼼하게 필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토대로 제가 백지복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놓치면 백지복습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제시 걸리고 될 때까지 제시 걸리고 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꼼꼼하게 쓰고 무조건 한 방에 통과해라. 그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꼼꼼하게 쓰고 있고 백지복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틀을 주면 이게 이제 화학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봐야지 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빈칸을 다 채우게 하면 이걸 이제 다 암기해서 오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피드백해주고 이러면서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당연하게 저희가 이제 같이 중요한 문제는 해설을 해주고요. 오답풀이 했는지 제가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강서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서 애들이 맨날 다른 과목 해야 돼서 막 과학 못해요 하고 막 찡찡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해와 막 남기고 클리닉 때 부르고 이러니까 그래도 해서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쌤 이제 과학부터 먼저 할게요 이러고 이제 막 가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주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길죠. 네,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답장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예비 고1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과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